지금 3일 연속 입을 연 MB 다급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제대로 된 한번 반격에 나선 거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12일이죠. 출국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 이거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 비결은 단합된 힘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내 좌우명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렇게 밝히셨고,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왜 정보가 없겠어요. 측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이계에서는 보수가 힘 모아야 한다고 말해서 다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정두원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라도 열지만 MB는 힘이 없어요. 쓸데없는 오해. 이재호 전 의원, 한국당과의 통합 실무적으로 논의키로 했어요. 조혜진 전 의원, 바른정당 탈당 후 한국당에 입당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알려졌고, 자유한국당은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끝냈더니 또 MB 문제가 걸려있네.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 아닐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썸녀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저희 기적의 성장사를 극찬했지만은 지금 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 달라고 나가는 건데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저기 와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저런 일 때문에 MB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감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죠.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태극기 집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국민 중에서 MB를 이렇게 옹호하고 이거는 보복이다 그러고 나서고 있는 그런 세력이 없잖아요. MB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과연 글쎄요. 우리라고 정보가 없겠느냐. MB 측 반격 무엇으로 시작될지 궁금한데요. 예상 대응과 그 약발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고기신 교수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예상되는 물타기죠. 예. 지금 MB가 출국하면서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네. 감정몰이다. 네. 이게 개혁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적폐청산에 대한 물타기가 뭐가 있을까? 네. 이미 권양숙 여사의 540만 불. 예, 예. 그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뿐만 아니라 예. 측근들에 대한 수사들도 광범하게 예. 또 정보들도 광범하게 수집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권양숙 여사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아는 일이니까 네. 지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일했던 분들 중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실세라든가 예. 이런 분들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그래봐야 보는데 약발이 약발은 흘러간 물이에요. 그냥 흘러간 물이 또 한번 다시 흐를 수도 없는데. SNS 정치도 지금 SNS 통해서 정치도 하고 지금 흘러가 분기에 버리면 거의 그만인 상당히 포토라인이 지금 MB 어른해요? 눈에 어른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차 강성 발언에 SNS 정치까지 하지만 예.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정기남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좀 표현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예.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 무슨 우리도 정보가 있다. 5년 동안 집권했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겠느냐. 예. 이 정치 보복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마지막 뭐 이런 몸부림 정도로. 하죠. 마지막 몸부림이고요. 결국은 저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민의 68.3%가 적폐 수사 잘하고 있답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요. 이미 MB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도 이미 계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른바 이번에 출국 기자회견 하는데 뭐 사실은 다급해진 MB 출국 기자회견 하는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제대로 된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국민들로부터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누가 나갔어요, 공항에? 의원 배치한 사람 몇 명 제가 나갔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에게도 그게 계륵이 돼 참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공항에서 보면 안 되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야. 이를테면 반문 우파 연합 네, 뭐 예.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예. 그 과정에 아마 불쏘시개 정도로 예. 활용될 것으로 저는 아하. 보여집니다. 양문석 박사 생각은요? 그 하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뭘요? 우리도 정보 있다. 5년 집권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가 없겠냐.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측근들이 측근들이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네, 한 거고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그 사박사박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목에 그 다가가는 게 뭡니까? 다스, BBK 주가 조작, 국정원 정치 공작, 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 여론 조작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정치 보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격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안보와 국익을 걱정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씌어져 있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이나 반론을 함으로써 구체적 반론이 안보를 없다. 이야기하고 없다. 예, 그다음에 예. 국익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은 있겠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의 이 페이스북 정치나 예, 예. 그다음에 출국 정치는 상당히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측근들이 이제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5년 집권했다. 무슨 정보가 없겠냐. 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입 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들 거고 예. 현재 청와대 그 인사들 중에 예.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다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칼은 뽑는 순간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칼을 뽑기 전에 그 두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자꾸 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 이따 치자 뽑을 수는 있나? 뽑는 순간 그 칼이 손톱깎이 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인데 네. 손톱깎이 칼 들고 협박하면 그 협박이 먹히나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칼이 있으면 뽑으세요. 큰 칼이 있대잖아요. 네, 칼 있으면 어떻게- 뽑고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예, 예. 시간이. 정말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덮여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거 뽑아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듣고 서정욱 변호사로 가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취약성이 바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하고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적폐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MB 시절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과제입니다. 이 나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여망은 뒤로 하고 완장부대가 나서서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무슨 적폐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적폐가 이명박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는데 뭐 그때는 적폐가 없었나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많은
그 부패 혐의로 주변이 다 구속이 됐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돈 문제로 주변이 다 구속됐는데 네. 뭐 그건 다 덮어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돈 문제 하나도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게 어떻게 적폐입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예상 대응은요. 예. 아직은 이게 단기간은 안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레드라인이 제가 보기 3개인데 바로 이게 국정원 문제는 그 김효재 정무수석, 예.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이동관 홍보수석, 예. 그다음에 사이버 사령부는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 기획. 저렇게 3분에 대한 수사가 여기 레드라인이 되고요. 이게 그 3분에 대한 라인. 수사가 됐을 때 뭔가 이게 대응이 나오고요. 대응은 이게 제가 순서대로 확률이 높은 대로 적어봤어요. 예.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전혀 거론 안 되는 의회의 카드가 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한 문제, 그다음에 정상회담 때 문제, 족구라든지. 네. 세 번째가 이게 과거 국정원 비리 문제. 네. 마지막으로 이게 권양숙 여사 그 일가족 있잖아요. 640만 네. 분. 이런 순서로 확률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약발 효과 있잖아요. 네. 효과는 이게 3가지 변수에 따라서 첫째는 이게 얼마나 정보와 팩트에 강한 폭로냐. 네. 정보와 팩트가 있어야지 이게 폭발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 못한 카드냐. 네. 왜냐하면 이게 640만 불 같은 건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지만 네. 전액이 불의 카드가 놓으면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지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약발은 좌우된다. 이래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넘어가죠. 뭐.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엄청 궁금해지네요. 의외의 카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쓰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좀 그 그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의외의 카드가 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다고 한다. 그냥 의외의 일단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써보고 그렇게 할 분은 아닌데 또 저분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의외의 눈을 띄우신 카드.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무슨 의외의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지난 이 대선 과정에서 왜 그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그 카드를 해서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의 그렇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다면 그때 차라리 발목을 잡는 게 낫지. 홍준표 저 후보 도와주죠. 후보를 도와주는 게 낫지.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뻔하게 정치 보복이 들어올 거라고 나름대로는 그 MB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다면 왜 그때 안 썼을까? 그게 과연 그 가능한 카드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네 번째 카드인 뭐 결국 박연차 파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뭐 지금 구 여권 측에서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곳간에 숨겨놓은 꽃감처럼 빼서 지금 내는 거라서 별로 국민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고 별로 신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발은 공갈포다? 결국 약발은? 공갈포에 예.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덕 부장 얘기. 예, 저는 우리도 정보 있다 하면 과연 무슨 정보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여러 카드를 얘기했으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 과연 그게 위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의 위력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최소한 5년 이상 지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록 지뢰든 뭐 법이 트랩이든 간에 굉장히 낡아가지고 예. 뇌관이 제대로 터질지 예.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조사를 받거나 이런 거 소위 공격을 받은 적이 많은데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80년대 이후에 전직 대통령들이 들어서 가지고 예. 이 뭐 칼을 이렇게 위력 있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재임 기간이 길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80년 이후를 기준으로 따지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무현 노태우 당시 정부 때 반격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이제 소위 당하고 백담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위력적인 카드가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서청은 두 분의 이 난타전 과정에 있어서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 깐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안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그럼요. 마찬가지로요. 참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 있는 것처럼 해서 깐다 이야기 해놓고 안 까요.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저 의외의 카드가 있대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빈말한 싸움도 아닌데 나중에 두고 보면 우리 되지. MB 전문가 서정욱 변호사가 의외의 카드를 MB 전문가라고 일정하게 부정하지 마시고. 아니 주진우 기자가 이제 MB 전문 기자면 우리 이제 뭐 그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MB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의외의 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지난 선거가 몇 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까 차교 교수 말대로 차 교수 외환 말씀하셨던 선거거든요. 것처럼 지난 선거가 몇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솔직히 그 노무현 정부 탈탈 안 틀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관련해서 탈탈 틀었어요. 예. 이미 틀었는데 자꾸 있다 하니까 한번 까봐라 그러면 예. 한번 보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측키로 예상키로 칼이라고 쑥 하고 뽑았는데 예. 그게 손톱깎이 칼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보고 안 볼 분들도 아니고 서로 보시자니까요. 어떻게 되나. 재밌잖아요.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 4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도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만났더라면 감옥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무슨 우리도 정보가 있다. 5년 동안 집권했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겠느냐. 이 정치 보복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마지막 이런 몸부림 정도로. 마지막 몸부림이고요. 결국은 저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민의 68.3%가 적폐 수사 잘하고 있답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요. 이미 MB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도 이미 계륵이 되고 있어요. 네. 이른바 이번에 출국 기자회견 하는데 뭐 사실은 다급해진 MB 출국 기자회견 하는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제대로 된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국민들로부터 보수 세력 내에서도 인기가 없다 보니까 누가 나갔어요, 공항에? 의원 배치 딴 사람 몇 명 나갔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에게도 그게 계륵이 돼 있어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공항에서 보면 안 되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이를테면 반문, 우파 연합 네, 뭐 예. 이런 것들 할 텐데 예. 그 과정에 아마 불쏘시개 정도로 예. 활용될 것으로 저는 아하. 보여집니다. 양문석 박사 생각은요? 그 하나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뭘요? 우리도 정보 있다. 5년 집권 과정에서 우리는 정보가 없겠냐. 이 이야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요. 그 측근들이 측근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지금 3일 연속 입을 연 MB 다급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이제 제대로 된 한번 반격에 나선 거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12일이죠. 출국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 이거 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성장 비결은 단합된 힘입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내 좌우명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이렇게 밝히셨고 우리도 5년을 집권했는데 왜 정보가 없겠어요. 측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이계에서는 보수가 힘 모아야 한다고 말해서 다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정두원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라도 열지만 MB는 힘이 없어요. 쓸데없는 오해. 이재호 전 의원, 한국당과의 통합 실무적으로 논의키로 했어요. 조혜진 전 의원, 바른정당 탈당 후 한국당에 입당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알려졌고 자유한국당은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끝냈더니 또 MB 문제가 걸려있네. 어떡할까 고민 중이 아닐까요? 들어보시죠. 근데 굉장히 좀 안타깝죠. 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태극기 집회도 열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국민 중에서 MB를 이렇게 옹호하고 이거는 보복이다 그러고 나서고 있는 그런 세력이 없잖아요. MB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과연 글쎄요. 우리라고 정보가 없겠느냐. MB 측 반격 무엇으로 시작될지 궁금한데요. 예상 대응과 그 약발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고기승 교수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예상되는 물타기죠. 예. 지금 MB가 출국하면서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네. 감정몰이다. 네. 이게 개혁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적폐청산에 대한 물타기가 뭐가 있을까? 네. 이미 권양숙 여사의 540만 불. 예, 예. 그 사건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뿐만 아니라 예. 측근들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버 활동 관련 쌈냐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저희 기적의 성장사를 극찬했지만은 지금 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 달라고 나가는 건데 뭐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저기 와서 뭐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키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저런 일 때문에 MB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감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 대한 수사들도 광범하게 예. 또 정보들도 광범하게 수집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권영숙 여사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아는 일이니까 네. 지금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일했던 분들 중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실세라든가 예. 이런 분들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 물타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그래봐야 보는데 약발이 뭐 약발은 흘러간 물이에요. 그냥 흘러간 물이 또 한번 다시 흐를 수도 없는데. 뭐 SNS 정치도 지금 SNS 통해서 정치도 그렇게 하고 뭐 다 지금 흘러가 분기에 버리면 그만인 거의 뭐 일인데. 상당히 이 포토라인이 지금 MB 어른해요? 눈에 어른을 흘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차차 강성 발언에 SNS 정치까지 하지만 예.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정기남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좀 표현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예.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기본적으로